수술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발 또는 전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재발을 했다. 현대의학에 걸맞는 치료를 잘 하셨으면 대부분 완치가 많이 되고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퍼센트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그걸로 발판을 삼아서 다시 촥 피어나는 거죠. 분들일수록 전이와 재발이 확실히 많더라고요. 암세포가 전이를 또는 재발을 하려면 암과의 싸움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왜냐하면 현대의학으로 볼 수 있는 암세포는 큐빅 센티미터라고 해서 그 사이즈 미만의 암세포는 CT나 초음파로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세암이라고 하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암세포가 수술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남아있다,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다시 나타났다. 이게 재발 또는 전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은 이 암세포가 있으면 그 암세포를 다 검사를 하고 면역치료나 항암치료나 다 들어가는 건데, 미세암이라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기술로 눈에 안 보이는 암세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암세포까지 죽이는 기술이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암이 정복이 안 된 거고, 그치만 대부분은 암세포들이 치료를 막 때리면 얘네들도 그냥 거의 나가 떨어지는 거고요.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얘가 어떤 곳에 딱 정착을 해서 거기서 또 싹을 틔우는 것도 이 암세포한테는 굉장히 큰 시련이거든요. 근데 얘가 거기까지 가려면은 그 사이에 환자는 또 항암치료 받고 방사선치료 받으니까 길을 못 펴고 그냥 죽어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은요, 암세포가 아무리 정착을 했어도요, 기면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동식물이 동면을 하듯이 걔도 동면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항암과 방사선 치료가 다 끝났죠. 그리고 환자가 처음에 암 치료를 할 때는요, 굉장히 채식도 하고 병원에서 시킨 대로 식단 조절 되게 잘해요. 이제 몇 년 지나서 암에 대한 그런 거 슬픈 기억을 잊을 때쯤 되면 옛날에 먹고 싶었던 피자도 먹게 되고 뭐 달달한 것도 먹고 막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암이 좋아하는 환경이 또 다시 조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암세포가 처음에는 동면에 빠져 있다가 다시 깨어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혈관 신생이라고 자기가 키우려면 혈관을 만들어내요. 그걸로 발판을 삼아서 다시 촥 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이라는 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현대의학에 걸맞는 치료를 잘 하셨으면 대부분 완치가 많이 되고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퍼센트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암세포가 전이를 또는 재발을 하려면 정상세포를 이제 잠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일단은 필수 조건이 혈관으로 걔가 들어가야 돼요. 전이와 재발이 되는데 그 시간은 이제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보통 그래서 사단이 생기려면 2, 3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5년 동안 그런 일이 안 생겼다, 그럼 나는 조금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보통 제가 봤을 때 최소 2년 동안은 아무 재발과 전이가 없어야지 완전 관해에 훌쩍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한번 암에 걸리셨던 분들은요, 대부분 걱정하는 게 재발되면 어떡하지? 이게 전이가 돼서 갑자기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 걱정과 정말 평생 달고 사셔요. 예전에는 저도 이제 수련 받을 때는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런 환자분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별로 신경 쓰지 못했어요. 되게 그냥 정말 초음파기 바쁘고 일하기 바빴지만,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 암이라는 거를 저도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입장을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암이 걸렸다가 다 나은 줄 알았고 열심히 살았어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재발을 했다. 도대체 나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지 굉장히 낙담하고 하시는 분도 가끔씩 있는데, 그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 내 탓이 아닙니다. 본인의 탓이 아니고 그 숨어있던 미세암 특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뿐이지 내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죄의식과 죄책감, 스트레스들은 다 모두 날려버리시고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발과 전이가 잘 되는 암으로 좀 알려져 있는 건 혈액암이고요. 말 그대로 혈액암이라서 피를 타고 발생하는 암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를 제외하고 고형장기암 중에서는 폐암과 유방암, 대장암, 이거는 그냥 그 암의 특징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이유가 없고, 얘네들은 그냥 원체 재발과 전이를 잘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발견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암세포 따라서도 굉장히 다른 게, 만약에 진단 당시에 암세포가 굉장히 크다, 뭐 2, 3cm 이상이 되게 컸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재발과 전이 확률이 올라가고요.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덩치가 크면 클수록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암세포의 분화도인데요. 분화라는 말은 뭐냐면 완성된 상태를 말해요. 암세포가 분화가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다, 그러면은 재발과 전이 확률이 떨어지고요.
미분화, 즉 분화가 덜 되어 있을수록 앞으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암세포거든요. 그러니까 분화가 덜 된 암일수록 재발과 전이가 올라가요. 증식 속도라든지 암세포의 성장 속도는 그 세포 하나하나에 다른 거고, 같은 암에서도 그것 따라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암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 좋은 암 중에 하나가 또 췌장암이잖아요. 췌장암은 생존율이 15.2%밖에 안 돼서 거의 모든 암 중에서 생존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암이고요. 반면에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8%라고 보시면 되고, 위암은 이제 78%, 뭐 대장암은 74%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간암 같은 경우는 한 38.7% 정도로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간암 자체도 전이와 재발이 꽤 되는 암으로 되어 있고 치료가 좀 어려운 까다로운 암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5년 생존율 동안 내가 안전하게 세이프를 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세암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꾸준한 관리를 계속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암세포 같은 경우는 그 암세포 덩어리가 한 10억 개 정도 있으면은 콩알 정도 사이즈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부터 보통 CT나 초음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암세포가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좁쌀이나 콩알 크기다. 그러니까 미세암이라면 얼마나 작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제 5년 생존율을 찍었다 하더라도 미세암은 사실은 이제 방심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과도한 걱정을 꼭 달고 사실 건 아니지만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것만 잘 지키시면서 지내시면 이런 미세암도 박멸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큰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존율은 꽤 많이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암도 여전히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은 그냥 계속 꾸준한 관리가 답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결국 빨리 발견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서 저도 항상 개인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이 연기 이전에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기에 발견하신 암일수록 굉장히 그 생존율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환자분들을 만나 뵈면요. 예전에 뭐 암 과거력이 있으셨던 분들도요. 연기에 발견되신 분, 뭐 1기에 발견되신 분은요. 그 남은 여생 동안 거의 전이랑 재발이 없어요. 제가 거의 본 적 없고요. 다만 이제 뭐 좀 늦게 발견하신 분들일수록 전이와 재발이 확실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력을 제가 물어봤을 때 저의 경험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빨리 발견할수록 전이와 재발은 굉장히 떨어진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조기 발견, 건강검진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이것도 환자분들의 성격 따라 다르긴 한데 나는 이제 완전간에 돼가지고 뭔가 내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느낌이다, 자유다 이러시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못 먹었던 거 마음껏 하시는 분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을 다시 만들어주는 꼴이에요. 일단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거가 이제 굉장히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제가 완전히 금지하라는 게 아니고 조금씩만 먹고 싶은 게 있더라도 절반만 참고 드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식단 관리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두 번째로 중요한 것도 운동이거든요. 운동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운동을 해야지 내 몸이 일단 건강한 면역력을 갖출 수가 있게 돼요. 내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무리 뭔가 중무장을 해도요, 총 하나 들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운동을 하셔가지고 이 기초 체력 자체를 튼튼히 만들어 놔야지 내 몸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먹는 것과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그게 활용 점점이죠.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까이 하셔서 나와 뜻이 잘 맞는 믿을 수 있는 주治선생님과 함께 내 건강관리 꾸준히 잘 체크하시면 암과의 싸움은 거의 끝나지 않았나, 모든 거가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스트레스거든요. 제가 환자분들도 만나 뵈면요, 스트레스 때문에 엄청 삶의 질이 떨어지셔요. 뭐를 먹을 때도 이거 몸에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거 먹었다가 또 뭐 생기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쓸데없는 과도한 스트레스 자체가 내 면역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나거든요.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내 몸 안에 스트레스 호르몬 지수가 확 올라가고요. 그거로 인해서 면역 세포의 기능이 다 떨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암세포가 다시 우세하게 되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과도한 스트레스는 금물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이것도 사실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그냥 초음파 보러 오라고 해요. 제가 암 환자였는데 수술을 다 끝내고 괜찮다고 계속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 좀 지나서 병원에 안 갔더니 또 뭔가 생겼을까 봐 불안하대. 그런데 그 원래 기존에 가셨던 병원에 가시면은 왜 쓸데없이 오시냐, 안 와도 된다 이렇게 면박을 받으시니까 또 이제 혼날 거가 걱정이 되시니까 이제 못 가시는 거예요. 그 약속한 날짜만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사이사이에 두려움이 떠시는 거지. 그럼 저는 이제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냥 저한테 오시라고.
저는 뭐 오신다고 해서 절대 환자분 내치지 않거든요. 그냥 불안하면 오셔가지고 저랑 함께 같이 보시면은 아 다행이다 이러면서 가셔요. 그러면 그 순간 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도 좀 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뭐 하다못해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잠을 자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꼭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스트레스도 푸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눈치 빠르신 분은 잘 알겠지만 사실 원래 제가 계속 했던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딱딱딱 하나 끊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암 환자를 위해서 하는 좋은 음식 이것도 결국은 재발을 막기 위한 좋은 음식이랑 일맥상통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약간 이제 세뇌가 될 정도가 되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뭐야 저번 결혼하고 똑같잖아. 예, 맞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재발과 전이를 막는 방법 결국은 암을 발생하는 것 자체를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동생이 원래 이제 탄산 달고 살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탄산을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동생이 이빨이 녹았어요. 전이 연구치 갈기 전에 이가 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빨이 안 보였어요. 제가 그래서 웃을 때마다 잇몸만 보여가지고 입 좀 가리고 웃으라고 제가 진짜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그랬던 애가 지금도 어른이 돼서도 과자를 달고 살고 그다음 음료수를 아직도 좋아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약간 잔소리 듣고 시작하더니 탄산을 이제 끊었더라고요.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왜냐면 가족은 정말 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40년 가까이 봐왔던 내 가족이 탄산을 끊었다. 고무적인 일입니다. 심지어 이제 저희 가족들의 입맛도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저한테도 굉장히 희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암의 전이와 재발을 막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암 환자들에게 제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재발과 또는 전이가 됐다고 해서 결국은 그게 내 잘못이 아니다. 그 암세포의 고유의 특징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절대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고 다만 이제 재발을 다시 막으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빨리 발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오히려 암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암이 싫어하는 환경 자체를 내 몸에 조성을 해줘라. 그래서 암이 싫어하는 음식들로 챙겨서 잘 드시고 내 몸을 초롱성같이 완벽하게 튼튼하게 만들려면 운동을 꾸준히 또 곁들여서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더불어서 안 받는 방향으로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거와 더불어 항상 꼭 같이 동반이 되셔야 될 거가 건강검진이죠. 그러니까 건강검진은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암 재발을 막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는 암을 아예 자체를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들을 위주로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셨다가 지켜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옛날에 잔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내가 잘 지키고 있나 한번 뒤돌아보시고 제 영상 다시 올라올 때까지 오늘 이 순간 지켰던 약속 다시 한번 다음 주까지 또 지키고 있기를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